서울은 지금 정말 눈 뜨면은 예, 몇 천씩 올라가는 딱 그런 식입니다. 완전한 불장입니다, 지금. 100 이상은 물론이고, 예. 뭐 당장에 그 계좌를 달라고 하는 순간에 앉은 자리에서 1억, 2억씩 올라가는 딱 이러한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보시죠. 자, 벼락거지 안 되려면 당장 사야. 돈 풀리면 무조건 떡상. 달아오른 서울 아파트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이 장난 아닌 거는 많은 그 기사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 아직까지 국토부 장관도 인선이 제대로 안 됐고 전임 정부의 장관이 아직 맡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정책을 내긴 내야 되는데 지금 빠르게 액션을 못 취하고 있는 부분들. 할 일이 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서울은 불장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보시죠. 자, 통화량과 부동산 가격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M2 평자는 전월 대비 감소를 기록하고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값은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돈 풀리면 무조건 오른다. 유동성 확대 예상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예. 돈 풀리면 무조건 오른다. 아니, 풀린 건 아니죠. 내일입니까?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그 추경 35조 규모의 추경이 이제 거의 확정된다는 그런 내용들의 뉴스를 봤는데 아직 돈이 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풀릴 것이라는 그 예상만으로 예, 자산시장이 지금 선반영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 나스닥이 하락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예, 강력한 상승들을 보이고 있는 곧 3천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부동산 시장도 여기에 질세라 지금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정말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값은 주간 기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돈 푸는 기조가 선반영되며 시장 심리가 자극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20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추경, 이건 2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합쳐서 35조 규모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유동성 확대 기대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유동성이 늘어나면 시중에 들어온 유동성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 많이 보셨죠? 언제? 코로나 시기에 많이 보셨던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경기는 개판이었죠. 예, 경기는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집합금지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완전히 문 닫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성의 힘으로 예, 자산시장을 엄청나게 밀어 올렸었죠. 자, 보시면 통화량은 부동산을 담는 그릇으로 통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가장 큰 자산과 통로가 부동산이다. 통화량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인프라와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그 반응 속도가 빠르다. 2021년, 예, 코로나 시기입니다. 2021년 당시 M2 증가율은 매달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2년 주택 실질 가격 상승률은 14%에 달했다. 정말 이때는 예, 계집도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죠.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자산 가격이 오르더라.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돈 풀리기를 시작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기준금리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 예.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예, 선반영하면서 사람들이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과열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이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오름세가 강동, 동작, 성동 등 한강 벨트를 중심
풍선 효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열기들이 수도권 전역으로 온기가 번져나가고 있다. 수도권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프고요. 자, 통화 지표만 보면 유동성은 아직 크게 풀리지 않았지만 강남을 기점으로 한 서울의 상승세와 정비 사업지 중심의 매수 심리는 그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빠르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와 정부 정책 기조 전환을 선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돈을 풀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돈을 풀면 자산시장은, 모든 자산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당장 사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진짜 말 그대로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상급지는 물론이고 중급지까지 지금 불타고 있고 하급지와 외곽까지도 거래가 늘어서 저가 매물들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물들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한 단계 위의 매물을 볼 수밖에 없겠죠. 서울 뭐 상급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중하급지에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중하급지에서 예를 들면 그 서울의 노원구, 노도강이라 불리는 서울의 하급지죠.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물은 쫙 다 빠졌거든요. 저가 매물이 빠지면은 그보다 이제 몇천 더 올라와 있는 매물대를 보실 수가 있겠죠. 호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에 매수하는 수요도 늘고 있는데 뭐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신 분도 있어요.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모 재개발 구역에 있는 이 물건을 갖다가 처분을 하고, 노원구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처분하고 사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지금 그 서울로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로 지금 진입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서울은 지금 용산과 강남, 서초, 송파 4개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사려면은 당연히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실거주 하는 사람에게만 토지거래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강남 상구와 용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서울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핵심지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이 에너지는 실거주의 에너지라는 이야기예요.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 더 활활 타오르겠지만은, 투자 수요가 지금 들어가는 게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아니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 거래 매매에 대한 허가가 구청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타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요거는 실거주의 에너지로만 움직이는 급등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상급지로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과천, 분당, 용인, 수지, 뭐, 수원, 광교, 화성, 동탄까지도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다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원인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3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새 정부의 재정 확대, 돈 풀기로 유동성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경기가 완전히 힘드니까는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지금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달, 10월달 그때가 이제 기준금리가 3.5%였는데 지금 현재 2025년 6월달 현재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한 8개월 만에 거의 1%의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출 것이다. 연말이면은 기준금리 2%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에 당연히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뭐 자산을 매수하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는 주택을 매수하는 혹은 자산을 매수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하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전국적인 입주 물량 부족입니다. 전국적인 입주 물량 부족. 부산뿐만이 아니고 서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내년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 정말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매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는 형태.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현재 이 서울의 불장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초 작년만 12월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예. 경기가 이렇게 침체했는데 무슨 아파트 값이 올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까먹진 않으셨겠죠. 지금 6월 달인데 예. 올해 1월 달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화랑입니까?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6월 달에 경기가 많이 화랑으로 돌아섰습니까? 뭐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아닌 한에는 경기 침체와 집값은 그리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결국 유동성, 공급 물량, 가격 수준, 전세가율, 정부 정책, 이 5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런데 여기서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유동성과 공급 물량입니다. 이것들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현재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수요는 늘고 있고 공급은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은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에 말씀드렸던 가격 수준이나 전세가율, 이것들은 현재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이라는 것들은 어떤 하나의 불쏘시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지금 서울은 이렇게 불장이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런 거죠, 그죠? 그럼 부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좀 이따가 그거는. 일단, 현재 서울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중심지에서 시작된 그러한 이 불기둥들이 서울 외곽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수도권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지방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